은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완전히 놀고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 여자들은 90.82세, 남자들은 84.07세, 평균 수명은 87세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0살까지는 누구나 사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기본값,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살까지 살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에요. 1910년까지 보면 평균 수명은 55세였습니다. 1910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후는 60살 이상, 노년은 65살 이상인데 노년 65살 이상까지 산 사람들을 봤더니 3분의 2가 일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1950년이 되니까 미국의 평균 수명이 드디어 65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봤더니 2분의 1이 일을 하더래요.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 나 싫어. 난 그거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내가 65살에 죽는다면은 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난 놀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은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완전히 놀고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 55, 60에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년, 50년을 은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으로 전부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생각하실 때 100살까지 살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퇴는요, 절대 우리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할까 말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이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우린 죽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없어요.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은퇴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5년이나 10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은퇴했대요. 여러분들도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은퇴를 허락해 드릴게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뭐다? 100살까지 산다면 절대 은퇴하지 않겠다. 은퇴하지 않는 것이 은퇴 설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타이든 자이든 은퇴를 하게 되거나 또 노년 노후 은퇴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대비해야 될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외로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남성들한테 물어봐요. 남성들한테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아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남자들은요, 전부 다 손을 들어요. 손을 안 들면요, 제가 집에 전화합니다 그러면요 다 손을 들어요. 예. 그런데요,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요.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남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의 손을 안 들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남자는 아내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자는 뭐래요? 남편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남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아내들한테 잘하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죽음, 세금, 외로움인데 이 죽음, 세금, 외로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예. 근데 외로움은요, 우리말로는 외로움 하나예요. 근데 영어로는 론리니스와 솔리투드로 나눠져요. 론리니스는 뭔가 하면 나는 외롭기 싫어. 나는 그래서 외롭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이게 1번이에요. 외로움에 대비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자들은 평균 6개의 모임을 하고 남자들은 평균 4개의 모임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임에 나가면 어때요? 앉아있으면 앉아있어도 외로워요. 집에 오면요, 어떨 때는 더 성질나요.
그러면 그런 모임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1번인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솔리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외롭기 싫긴 한데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가 많은가 하면 자연인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자연인들이 보면 대부분 사연이 있어서 자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솔리투드가 된 건 아니고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게 솔리투드는 고독력이라고 하는 건데 고독을 씹는다, 고독을 즐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솔리투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산책하고 도서관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때? 외로워 원래. 나이 들면 어떨까? 나이 들면 외롭지. 더 나이 들면 더 외로워. 더 나이 들면 서러워. 응? 서러워. 내가 나이 들면 서러울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뭐 했지? 내가 솔리투드 훈련을 했잖아. 그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내성을 갖는 고독력 훈련을 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독력 훈련을 하면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독력 훈련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독력 훈련을 해야 된다. 영국에서는 작년 1월에 외로움 장관도 임명했어요. 영국에서. 영국 인구가 6,750만 명 정도 되는데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900만 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로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자, 은퇴하지 않는 것이 은퇴 설계예요.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이 노후 대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은 뭔가 하면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호기심은 어떤 거예요? 궁금증, 의문점, 질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답을 찾으러 갈 거고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할 거고 또 공부하는 장소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기심이 충족되면 막 자신감도 생기고요. 여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또요. 예, 새로운 호기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으면 좋은데 그 호기심이 없죠. 그럼 호기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메모, 기록, 일기를 적으시면 돼요. 이걸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노년 노후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시면 의구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돼요. 질문도 해야 되고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전반기 삶에서 배운 것들로 후반기를 살아가도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 이런 것만 준비하면 다 되는 건지 그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종합 은퇴 설계 어떤 과정을 교육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건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끝난 건지 나만의 은퇴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광화문역 나가보시면 3번 출구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질문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제가요,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늘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그 글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야, 저 말이다. 그래가지고 저 말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고미숙 고전평론가의 호모쿵푸스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딱 봤더니 머리말에 그 말이 나와요. 공부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의 거물망을 던지는 거고 고로 질문의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감탄을 했어요. 질문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요, 그 말을 딱 들여다본 순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은퇴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은퇴 후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100살까지 살 때는 호기심 하나만 갖고 있으면 100세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에너지가 막 넘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유, 오래 사시니까 참 좋죠.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좋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예. 호기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찾아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아카데미 등등도 많이 찾아다니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100세 인생이 정말 즐겁다. 예, 오늘 저하고 호기심 하나면 100세 인생이 즐겁습니다. 시간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